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탕평채를 아십니까? 청포묵에 숙주나물과 미나리, 김, 그리고 소고기를 볶아 넣은 요리죠. 영조가 당파 싸움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에 나온 음식이라서 탕평채라고 했답니다. 당시의 정치적 지형을 짐작할 수 있는 명칭 아니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탕평이란 왕도 탕탕, 왕도 평평이라 했습니다. 왕은 자기와 가깝다고 쓰고 멀다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정조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까지 포함해서 그의 고민도 깊었을 겁니다. 어제에 이어 정조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역시 변함없이 정조 변호사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뭐 좀 익숙해졌습니까, 정조 변호사? 그거 은근히 괜찮은데요, 정조 변호사? 네. 예. 하여튼 뭐 예전에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한겨레 신문에 계속 연재를 했던 정조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도 갖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생각도 갖고 계신. 나중에 한번 제가 그분의 책을 또 한번 소개를 할 텐데. 예. 백승종 교수님, 백승종 교수님이 한 번은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김 선생 너무 정조 변호사 하려고 하지 마셔라.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또 있었어요. 뭐 저하고는 각별하게 지내는 분이긴 한데, 하여튼 제가 만난 또 최고의 역사학자가 이제 그분이었죠. 근데 그 백승종 교수하고 김문식 교수하고는 또 정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뭐 저하고도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정조의 내면 세계. 글쎄, 정조의 내면은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정조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향을 잃은, 집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순신 장군 이제 문집을 읽을 때 난중일기와 관련돼서 어머니가 이제 백의종구 나오면서 내려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죠? 그때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빨리 죽고 싶다. 예,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사는 게 이게 고통스럽다. 하늘이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 이제 이걸 이제 일기로 남겨놓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유사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조는 나그네와 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이 이제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저는 이제 정조를 생각할 때 정조의 어떤 그 삶 자체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삶이 아닐까. 왜 그러냐? 정조 진짜 효자예요. 정조가 얼마나 효자였냐면은 뭐 해경공 씨가 몸에 종기 나면 그 종기 막 입으로 빨아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누구든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요즘 들어와서 이제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사도세자 지금 평전도 쓰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뭐 이 코너에서 한번 뭐 작곡 방송 한번 하자고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정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기억들, 그러니까 정조가 왜 정치를 열심히 잘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거꾸로 사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정치적인 혼란에, 그러니까 패권에 희생이 됐다고도 생각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야, 너희들 우리 아버지 되게 무시하지. 근데 우리 아버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래서 나 봐라. 나 이렇게 정치 잘하잖아. 우리 아버지가 원래 나보다 더 정치 잘할 사람이었는데 니들이 죽인 거야, 이 새끼들아.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증명을 하고 싶었던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조가 보면은 무예 도보통지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 책을 편찮게 하죠. 이 무예 도보통지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최고의 무예서입니다.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무예서가 없어요. 근데 그 무예서 서문에 정조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미 다 정리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미 지상무예 18가지 정리해갖고 무예 신보라고 하는 이름은 낸 거야. 나는 아버지가 한 거에 그대로 마상기에 6가지만 추가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저서의 증보판이다. 그렇죠. 실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만들었던 무예 신보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상으로는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무예 도보통지를 편찬을 할 때 백동수로 하여금 시연하게 하고 이덕무와 박재가로 하여금 그것을 고증해서 다시 저술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던 무예 제보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기회 자체는 그 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가 이제 무예라고 하는 것도 그 옛날 200년 전에 무예의 어떤 동작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전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759년에 만들어졌던 무예 신보에서 1790년에 만드는 무예 도보통지 31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건 30년이면은 한 세대인데 그 안에 무예가 엄청 발전했겠죠. 그죠? 그걸 새롭게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에 이제 충신 어몽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몽도는 단종의 충신이거든요. 단종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의 영월의 장릉에 묻어둔 사람이 영월호장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충신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면 이 사람을 굳이 충신으로 하느냐. 정조에게는 충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 충신들. 그러니까 굳이 어몽도를 내세운 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충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다른 군주들한테 막 충신했던 사람들 이게 쓰는 게 아니라 단종이라고 하는 비명에 죽어서 억울하게 정말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그렇겠죠. 사람입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 이 사람을 충신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건 뭡니까? 거꾸로. 사도세자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정조의 생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은 강박일 수도 있겠어요. 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록에 보게 되면 이제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가게 되면 대성통곡을 하다가 기혈이 막혀서 쓰러지고
또 심지어는 혈루를 흘렸다,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관들이 뻥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사관들은 정말 냉정한 인간들이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써놓는 그대로 거죠,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보게 되면 피눈물을 흘렸다 막 돌아가게 되면 막 눈이 벌게져서 막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통곡하다가 기혈이 막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조가 정말 안쓰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조의 내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평생 지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참 죽을 때 저는 당시 이만수가 썼던 행장에 보게 되면 수정전 세 마디를 외치고 죽었다는 건데 그 수정전이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전각 이름이 수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이것이 정조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죽인 할머니 정순왕후에 대한 그런 분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 수정전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정조가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못한 나에 대한 분노감, 죽으면서까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조의 내면이 바로 아버지를 그리는 정말 보통 사람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아들로서. 그렇죠. 이 김은식 교수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정조에 대해서 느꼈던 보통 사람이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이 책 제목대로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럼 도대체 정조는 왜 개혁을 하려고 했느냐. 도대체 어떤 개혁을 하려고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조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정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단을 했어. 진단을 했는데 그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자 이거야. 정조가 비유한 것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혈맥이 꽉 막혀가지고 죽기 직전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혈맥이 꽉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의 가진 자들이 권력과 금력, 재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국가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실제 백성들의 삶은 온전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백성들의 삶이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이것은 동맥경화로 터져 죽기 직전인 거야 이게. 그러면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혈맥을 바로 해서 동맥경화를 뚫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개혁이죠. 그거죠. 그럼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조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했느냐? 개혁을 언제 선언을 했느냐? 정조가 개혁을 선언한 것이 사람들은 다 즉위하자마자 첫날 개혁을 선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험하겠죠? 그랬다면. 위험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정조가 즉위하는 첫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노론 신하들 부들부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조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대왕께서 종통을 둘로 나누지 말라고 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영조가 자기의 손자였던 정조가 세손이었죠. 정통성에 휘말릴까 봐 사도세자의 아들에서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아들로 호족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영조, 효장세자, 정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통이 하나인 거예요. 종통을 둘로 나누지 말라는 것은 형식적인 아버지 효장세자가 있고 실질적인 아버지 사도세자가 있고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종통을 둘로 나누는 거거든. 그렇죠. 오로지 자기의 오리지널 종통은 비록 내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사도세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종통을 하나로 갖기 때문에 내 진짜 아버지는 효장세자다. 그러니 너희들 사도세자 죽인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사도세자 이야기하지 않고 종통 라인으로 따르겠다. 무마하는 거예요. 무마. 이게. 참 엄청난 얘기인데. 저 같으면 복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복수혈전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복수혈전 영화 망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복수해서 혈전 벌이면은 그게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죠. 아니, 할 능력도 안 된 거야. 할 능력도.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1789년 7월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할 때 정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즉위년에 아버지 묘소를 옮기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때 천시, 지시, 인시 하늘의 때와 땅의 때와 사람의 때가 맞지 않아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천시, 지시, 인시가 맞는다. 하늘의 때와 땅의 때와 사람의 때가 맞는다. 이건 뭔 얘기냐. 즉위할 땐 내가 힘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아버지 옮길 만큼 이제 힘이 있다. 너희들 내 말 들을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즉위할 때 힘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쳐봐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조가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홍인환이라는 사람, 대리청정을 막았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정조가 절대로 고위직 정승에 올리려고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나 영의정에 등용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영조가 누워있을 때 계속해서 밤잠 안 자고 옆에서 병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올리려고 하면 어쨌든 옆에서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전가에 가서 자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홍인환이 좌의정에 임명이 된 거야. 그래갖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궁에 들어왔던 화농주일 것이다. 영조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농주한테 마마 뭐 승질내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 누구의 추천으로 그 홍인환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농주가 나는 모른다. 탁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는 쌩깐 거야. 쌩까는 거죠. 뺀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화농주의 아들이었던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화농주의 아들이 있어요. 나 이런 경우 또 흔치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이 정조한테는 이제 사촌이 되는 거죠. 그죠? 와가지고, 아니, 그 홍인환 그것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시냐, 뭐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탁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조가 속마음을 감추고, 아니,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정조가 쓴 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때 그 마음을 감추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조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훈련을 갖다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거예요.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늘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조가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1776년 3월 10일 즉위했지만 개혁을 천명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개혁을 천명하게 된 게 언제였느냐? 바로 정확하게 할아버지 영조의 3년상을 마치고 나서였어요.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조회. 1776년 6월 달, 1778년 6월 달 첫 번째 조회에서 정조가 개혁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개혁 선포가 4가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민산, 백성들의 재산을 풍요롭게 하겠다. 두 번째가 인재를 육성하겠다. 세 번째가 융정, 국방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가 바로 재용,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는 당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당쟁의 하이라이트가 숙종대 아니겠습니까? 환국정치 나왔던 숙종대. 제가 다음에 이제 숙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조대, 또 탕평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도세자를 죽을 정도로 붕당 정치는 심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바로 세우겠다. 민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장사를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정조의 개혁에서 네. 제일 위대한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신해 통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해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년 1791년에 네. 통공 정책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하. 그 이전까지는 네. 독점 자본가 네. 소위 말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시전 상인들이 네. 금 난전권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가지고서 자기들만 장사했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독점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장사하기 좋은가. 그렇죠. 그것도 뇌물로 상납했겠네요. 아니 당연한 거죠. 예. 예. 금력과 권력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우리랑 멀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은행 대출 잔뜩 받고 있는 뭐 제 입장에서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쨌든 뭐 그거보다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건국을 했어요? 1392년이에요. 예. 정조가 신해 통공을 한 것은 1791년입니다. 신해 통공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상인들의 돈을 받아서 그 법 제정을 막았겠습니까? 로비가 엄청났겠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400년 동안 유지됐던 거예요. 정확히 399년 동안. 네. 399년 동안 이어졌던 독점 자본가들의 권한을 정조가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재벌을 해체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더 어려운 일이죠. 예.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이어졌던 거야. 봉건제 사회에서. 차마 없앨 수 없는 그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게. 이런 대단한 개혁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러네요. 해방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런 개혁 정책 아마 굳이 이야기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종부세. 예. 이게 아마 여기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저 아래에 있긴 하지만 예. 그나마 해방 이후에 가장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이 종부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 합니까? MB 시절 들어와서 싹 다 날리고 말이죠. 지금 담배세, 뭐 지방세, 자동차세 다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 어떻게 살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 미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결정을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분은 나 몰라라. 그 남들 완전히 뜬금맞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죠? 모르나 봐요. 예. 설마 모르겠습니까? 예, 다 알겠지. 알면서도 딴청 부리는 거죠. 저는 진짜 이분이 나중에 이분도 뭐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젠가는 우리와 같이 저 세상에 갈 일이 있을 때 정조 만나면은 아마 혼날지도 몰라요. 혼나야죠. 같은 지도자 계열에서 너 그 정도밖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아마 MB하고 지금 이분하고 엄청 혼날 거예요. 안 껴주지 않을까요? 그렇겠네. 예. 안 껴줄 것 같네요. 말하자면 천국에 있는 지도자 로타리 클럽에 MB나 지금 대통령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근데 이 두 사람이 원래 로비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또 번외로다가 번외로 또 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 이런 정책이 조금 전에 했던 모든 상인들을 위한 모든 백성들이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바로 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에도 지금 우리 군대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엄청나죠. 예.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 정조 표현에 의하면 말이죠. 쓸모없는 장수들. 그러니까 월급은 엄청 받아가면서 쓸모없는 장수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조의 국방 강화는 국방 개혁인 거예요. 즉 여러 군대들을 통폐합하는 겁니다. 통폐합해서 그럼요. 지휘체계도 단순하게 그렇죠. 지휘체계도 단순하고 통폐합해서 국방비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 국방비를 축소해갖고 뭐 했느냐. 바로 민산, 인재 육성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 육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럼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인재 육성 하고 있습니까? 인재 육성 못 하고 있죠. 국방비 조금 줄이게 되면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다 실현시킬 수 있고 남죠? 사회복지 다 실현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향토사단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몇 명도 안 되면서 장군들 월급 주느냐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에 이미 정조대에 다 국방개혁의 모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용,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다 실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정조가 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책에 정조의 생각 한 편 중에 바로 정조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영조의 3년상을 마치고 첫 번째 조회에서 특별 유능, 경장대고라고 하죠. 경장이라는 게 개혁이거든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큰 알림을 했던 그 내용을 여기다 쓰고 정조가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야, 정조가 당시에 처음으로 조참, 이게 조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회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역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정조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하면은 통한다는 거예요. 또 통하면 오래 간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변화하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소통을 하게 되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지도자가 이렇게 했을 때 사회는 올바른 변화가 생기고 올바른 소통이 생기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게 올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참다운 정조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조를 이야기할 때 늘상 변화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좋은 얘기네요. 변화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지속 가능해진다. 그렇죠. 역시 그 정조 변호사님이라서 그런지 아주 그냥 핵심을 콕 집어서 그거는 역사하고도 상관없이 유통기한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유통기한이 언제나 없는 통할 이야기죠. 수 있는. 저도 좀 새겨두고 요거 단 써먹어도 뭐.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특허권은 정조한테 있는 거지 저한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교수님한테 제가 500원씩 내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공짜로 하나 얻었습니다. 자, 오늘 또 정조의 생각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 좋은 역사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보통 두 가지의 존재태를 가집니다. 가족관계 안에서의 개인과 사회적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개인을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이 양상들은 서로 다르면서 근본은 통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솟아나면 샘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빗방울이고 모여 흐르면 강이 됩니다. 모이지 않는 지하수도 있겠죠. 정조의 근본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도 인간인지라 상처와 아픔이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애통을 평생 안고 살았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 대한 애틋함도 지속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인재를 두루 등용하고 원만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등극 초기에는 암살의 위험 속에서도 학문을 지속했습니다. 우리는 정조 임금을 세종대왕 버금가는 성군이라 칭하면서도 정조의 인간적 고뇌는 드라마나 영화, 연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문식의 정조의 생각을 읽으며 또 다른 그의 면모를 알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더라. 역시나 그 사람 괜찮더라. 등등.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정조의 임금 또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분에 추가할 사실들이 많을 겁니다. 아울러 그의 인간적 매력을 애청자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